이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탑을 논의할 때 이 미학적 대칭 개념의 의미를 논의하고 싶은데요. 평양의 도시구조가 중심축, 즉 주축선과 부축선을 중심으로 대칭 개념으로 구조화되어 있고, 김일성 광장의 인민대학습당과 주체 사상탑이 대칭 구조이며, 그리고 주체 사상탑의 전체 구성 또한 좌우 대칭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칭이 어떤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갖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멜의 대칭과 비대칭 개념을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멜의 이론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가 사회를 미학적 세계로 접근하여 이야기한다는 점입니다. 진멜에 의하면 모든 미학적 모티브는 대칭과 비대칭의 두 축에 의해 기술할 수 있으며, 대칭에서 발달해 비대칭으로 발전해 간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대칭과 비대칭에 관한 진멜의 논의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서 부분 끊어서 찬찬히 독해해 보려고 합니다. 대칭이 공간에서의 리듬으로 정의될 수 있듯이 리듬은 시간상의 대칭으로 정의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리듬 있는 운동을 선들로서 표현한다면 그 선들은 대칭을 이룰 것이다. 역으로 대칭의 연구는 리듬 개념을 포함한다. 양자는 똑같은 기본적 동기의 다른 형식일 뿐이다. 귀에 있어서는 리듬이 재료에 대한 형식 부여의 출발점인 것과 마찬가지로 눈에 있어서는 대칭이 그러한 출발점이다. 진멜은 시각적인 대칭의 개념을 음악에서의 리듬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대칭이 공간에서의 리듬과 같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쿵짝 쿵짝 이렇게 어떤 리듬감을 느끼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듬은 시간상에서의 대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귀에 있어서는 리듬이, 그리고 눈에 있어서는 대칭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물들에게 사상, 의미, 조화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대칭적으로 구성하고 각 부분들을 평등화시키며 그것들을 하나의 중심적 주의에 균형 있게 배열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순수히 자연적인 형식 부여의 임의성 및 혼동과 구별되는 인간의 창조력은 가장 신속하고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표현된다. 대칭은 사물들의 무의성과 사물들의 수동적이고 즉각적인 수용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합리주의의 힘을 최초로 증명하여 준다. 대칭적인 구조는 그 본질상 완전히 합리주의적인 것이며 하나의 지점으로부터 다수를 통제하는 것을 보다 손쉽게 만든다. 부분들의 내부 구조가 불규칙적이고 변화하는 곳보다는 대칭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매개체를 통해서 충격은 저항을 받지 않고 보다 오랫동안 전달될 수 있으며 보다 계산 가능한 것이 된다. 사물들과 인간들의 체계의 속박에 굴복한다면, 다시 말해서 대칭적으로 배열된다면 사물들과 인간들은 아주 신속하게 합리적으로 취급될 수 있다. 진멜은 사물들에게 사상, 의미 및 조화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대칭적으로 구성하고 하나의 중심점 주의에 균형 있게 배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북한에서는 주체 사상을 인민들의 가슴에 불어넣고자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상징적인 공간인 김일성 광장을 매우 균형 있고 세심하게 배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칭적 구조는 그 본질상 완전히 합리주의적인 것이며, 이것은 하나의 지점으로부터 다수를 통제하는 것을 보다 손쉽게 만든다라고 진멜은 예리하게 논평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대규모의 행사가 주로 김일성 광장에서 열리는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매우 합리적인 구조와 형태이며 하나의 지점에서 보았을 때 사실상 북한의 경우 하나의 지점인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서 보았을 때 다수를 한눈에 볼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각장이 열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체주의와 사회주의는 사회를 대칭적으로 구성하려는 특별히 강력한 경향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이 두 이데올로기에 있어서는 사회의 강력한 중앙 집권화가 중요하며 그리하여 요소들의 개별성과 요소들의 형식 및 관계의 불평등성은 평준화되어 대칭적인 것으로 변화되기 때문이다. 진멜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즉 대칭은 합리적인 것이며 다수를 통제하는 것을 보다 쉽게 만들기 때문에 전체주의와 사회주의는 사회를 대칭적으로 구성하려는 특별히 강력한 경향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칭 구조가 가지고 있는 매우 합리적인 특성 때문에 그것이 관리와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예리한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강력한 중앙 집권화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인 것이죠. 계속 읽어볼게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적인 유토피아들은 자신들의 이상도시나 이상국가의 지역적 단위들을 항상 대칭의 원칙에 따라 구성한다. 즉 촌락들과 건물들은 원이나 정사각형의 형태로서 배열된다. 사회주의적 계획의 이러한 일반적인 특징은 비합리적인 개인의 모든 저항을 극복해온 인간 활동의 조화롭고 안정된 조직의 깊은 매력을 조야한 형태로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진멜은 사회주의적인 국가는 도시나 지역 단위들을 설계할 때 항상 대칭의 원칙에 따라서 구성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초기에 북한의 도시계획도 이러한 대칭의 원리에 따라 사회주의 도시국가를 건설하려고 했었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김일성 광장의 설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한 대칭적으로 구조화된 주체 사상탑이 있죠. 계속 읽어볼게요.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오리엔트적 전제주의를 상징하는 건축물로 간주된다. 피라미드는 완전히 대칭적 사회 구조를 상징한다. 즉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는 위를 향할수록 급속히 그 범위가 감소하는 반면 권력의 크기는 급속히 증가하여 하나의 정점으로 합류한다. 바로 이 정점이 전체를 균일하게 지배한다. 비록 이러한 조직의 형식이 전제주의의 욕구를 위한 단순한 한 목적성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형식적, 즉 순수한 미학적 의미로 발전해 간다. 다시 말해 내적 균형과 외적 완결성, 그리고 부분과 통일적 중심의 조화로운 관계에 힘입어 대칭의 매력은 동시에 전제정치, 즉 국가 의지의 절대성이 수많은 사람에게 행사하는 그러한 미학적 매력으로 작용한다. 진멜은 이러한 완전히 대칭적인 사회 구조를 상징하는 것으로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죠. 피라미드는 그 자체로도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이 대칭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맨 위의 정점이 전체를 균일하게 지배하는 형태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혹시 리들리 스콧 감독의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필립 딕의 소설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 라는 책을 원작으로 해서 만들어진 SF 영화인데요. 1982년 처음 개봉할 당시에는 흥행에 참패한 영화로 평가받았죠. 하지만 이후에 매우 높은 평가를 받게 되어 오늘날 다시 재개봉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영화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기에서는 레플리칸트, 그러니까 복제 인간이 나오는데 이 복제 인간을 만든 타이렐사의 설립자이자 천재 과학자인 엘든 타일러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 영화에서 이 복제 인간의 생명권을 좌지우지하는 최고의 권력자이기도 하죠. 이 최고의 권력자가 바로 거대한 피라미드 형태의 사옥을 지어놓고 살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권력의 상징이, 전제정치와 절대성의 상징이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물로 등장하는 것이 매우 흥미롭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물을 대칭적으로 구성하고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을 상호 균등하게 만들어 하나의 중심을 기점으로 균형 있게 배열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단순히 자연적인 구성의 우연성과 혼란에 대해 인간이 형식을 부여하는 힘은 가장 신속하고 가시적이며 직접적인 방식으로 지각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사물의 무의미성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대칭으로 첫 번째 미학적 행보가 이루어진다. 그러다가 미적 감각이 섬세해지고 심화되면서 다시 비규칙적인 것, 비대칭적인 것에 가장 커다란 미학적 매력이 결부된다. 합리주의는 대칭적 구성에서 가시적 형태를 얻는다. 삶이 전반적으로 여전히 충동적이고 감정적이며 비합리적이면 삶의 미학적 구원은 합리주의적 형식으로 나타난다. 만약 지성, 계산 및 균형이 삶을 일단 삼토하게 되면 미학적 욕구는 다시금 그 반대로 이행해 비합리적인 것과 그것의 외적 형식인 비대칭적인 것을 찾는다. 진멜의 논의를 계속 읽어보니 이러한 대칭은 점차 비규칙적인 것, 비대칭적인 미학적 행보로 이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지성, 계산, 균형 이런 것들이 일단 삼투하게 되면 그 다음의 미학적 욕구는 그 반대로 이행하여 비합리적인 것, 비대칭적인 것으로 나아간다라는 뜻이죠. 여기에서 지성, 계상, 균형, 대칭 등과 같은 것은 이성과 합리성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이성의 어원은 라찌오죠. 그러니까 계산, 비례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철저한 계산에 따른 비례, 균형, 대칭이 합리성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차츰 비합리적인 것, 비대칭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회주의나 절대주의의 정반대로 개인주의적 경향을 지니는 귀족주의와 자유주의는 비대칭을 지향한다. 먼저 역사적으로 등장한 모든 귀족주의는 체계적인 것, 즉 개인을 외적인 도식에 가두는 일반적인 형식을 적극 기피한다. 모든 형식, 정치적, 사회적, 객관적, 개인적 종류의 모든 형식은 진정한 귀족적 감정에 걸맞게 고유하고 독특한 것으로서 내적으로 결합되고 확증되어야 한다. 또한 자유주의적 국가 형태는 모든 개별적인 것에게 하나의 지점으로부터 의미를 부여하는 대칭과 논리적 완성의 이상을 거부하고 모든 요소가 자기 자신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 독립적으로 발전함으로써 자연히 전체는 불규칙적이고 불균형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이상을 받아들인다. 네, 그래서 비합리적인 것, 비대칭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것은 자유주의의 경향입니다. 진멜이 보기에 자유주의적 국가는 대칭과 논리적 완성의 이상을 거부하고 불규칙적이고 불균형적인 현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멜은 사회주의나 전체주의 국가, 그리고 자유주의 국가를 대칭과 비대칭의 개념과 같은 미학적인 내용을 결부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리듬이나 리듬의 결여가 존재의 내용들에게 부여하는 형식들은 이제 하나의 발전상의 상호 교체하는 단계들로서 나타난다. 리듬 있는 대칭적인 삶의 원리와 개인주의적인 자발적 삶의 원리는 가장 심오하고 대립적인 본질적 방향을 공식화시킨 것이며 이 원리들의 대립은 지금까지의 보기들에서처럼 발전 과정 속에서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과 개인들에게 영속적인 특징을 결정적으로 부여한다. 체계적인 삶의 형식은 내가 이미 강조한 바와 같이 전제주의적이건 사회주의적이건 중앙 집권적인 경향들이 사용하는 기술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매력을 획득한다. 대칭과 균형을 강조하는 체계적인 삶의 형식은 전제주의, 사회주의 등의 중앙 집권적인 경향들을 사용하는 정치적인 기술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매력을 획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칭이 주는 안정감과 획일성, 규칙적인 질서, 집중적인 권력 등의 독자적인 미학적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진멜의 사회적 미학 개념을 통해서 대칭과 비대칭을 국가의 성격과 결부시켜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제 이런 개념을 이해했다면 북한의 주체 사상 탑에 나타나는 대칭 개념들이 새롭게 보일 것 같습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